하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KJ2님, 여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여님께서는 혹시 불자신가요? 예, 여여하다라는 말을 불교에서 자주 쓰죠. 부산에는 여여선원이라고 작은 연산동에 그 시청역 부산시청역 연산동에 이렇게 작은 선방도 하나 있어요. 자, 이상민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가면 큰일 난다라는 분들 꽤 많으세요. 최다홍님께서는 아파트 주민들 다 속 터진다고 하셨고요. 재활용하는 날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루트님 가든지 말든지 라고 하셨어요. 자, 박다원 어디가니님께서는 오늘 방송 보고 명품 사들고 명신이한테 갈 수 있을 것 같다. 야, 그러네. 진짜 이상민 의원이 명품 사들고 용산 찾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글쎄, 김건희의 행보를 보아하면 명품을 일단 사가면 만나주기는 하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러면 글쎄, 그럴 수도 있겠네. 만나러 갈 수도 있겠네. 명품 백 하나 사들고, 뭐 향수 하나 사들고, 갈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오, 그러네요. 제가 그 생각은 못했네요. 예. 자, 박다운 어디가니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요. 오늘 중요한 두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부동산 투기 경력, 그 다음에 김건희의 뇌물수수 사건, 이 두 가지가 보도가 됐죠. 상당히 쇼킹했었습니다. 두 사건 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좀 예측이 됐던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근데 예측이 됐던 것임에도 참 실제로 우리 앞에 현실로 벌어지고 보니까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쪽팔려요.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졌나. 부동산 투기꾼이 대통령의 장모고 아무렇지도 않게 명품만 가져오면은 거의 자신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조차 덥석덥석 만나는 명품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딸은 그런 지경에 처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부인이자 대통령의 장모다 라고 생각하니 정말 나라의 품격이 정말 바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술 취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도대체 이 바지춤이나 좀 끌어올리고 다닐 것이지, 바지춤이 무슨 똥싼바지처럼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아이고 저거 저러다가 벗겨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마저도 듭니다. 글쎄 뭐 저도 배가 좀 나왔으니까 이 배가 나오면 사실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끌어올리려고 하죠. 남자든 여자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신체 구조상 바지가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걸 항상 이렇게 바지춤을 좀 끌어올리고 옷매무새를 바로 잡는 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런데 국제적인 이런 국가 간의 어떤 중대한 의전이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 참 바지춤 쭉 늘어진 거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참 쪽팔린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죠? 뭐 하나같이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 장모든 한 세트로 정말 볼만하다, 격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죠. 윤석열은 장모의 부동산 투기, 부인의 뇌물수수 등등을 덮어주고 숨겨주고 막아주면서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땐 이것도 특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제. 엄마는 부동산 투기, 딸은 뇌물수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오늘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아니었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중에 또 장비가 또 애를 먹이기 시작하네요. 참 난감합니다. 참 얼척없네요. 제가 늘 보면은 이 PPT 화면을 제가 띄워놓고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했는데, 지금 PPT 화면이 갑자기 꺼져 버렸어요.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참. 오늘 좀 그러네요. 자,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건은 안 되는 대로 뭐 한번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부동산 투기, 딸은 뇌물수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9시부터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되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장인수 기자의 특종 보도 보셨을 겁니다. 장인수 기자의 보도를 제가 사실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소리를 좀 들었어요. 장인수 기자가 뭔가 특종을 하나 준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자, 그 특종 기사가 결국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참 보면서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내용을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두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오전에 오마이뉴스에서 최은순의 과거 부동산 투기 경력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90년 10월경에 국세청에서 부동산 상습 투기꾼 명단을 공개를 합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옛날에는 상습 부동산 투기꾼 명단을 쫙 공개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개인정보 침해라고 쌩 난리가 났을 터인데, 그죠? 자,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자 명단을 쭉 뽑았는데, 이게 부동산 투기를 뭐 전국에서 한두 명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사람들이 주로 몰려들었겠죠. 아주 부동산 규모, 투기 규모가 큰 사람들은 사실 또 빠져나옵니다. 예컨대 역대 최대 부동산 투기꾼은 누굽니까? 이순자잖아요. 이순자, 장영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복부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전에 이순자가 뭐 부동산 투기꾼 명단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분은 이순자하고요 같이 땅 보러 다니고 그랬대요. 그 양반이 남편이 군인 육사 출신, 하나회 출신 군인인데, 아마 그러면서 전두환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순자하고 같이 뭐 땅 보러도 그렇게 많이 다녔나 봐. 자, 이 땅 보러 다녔다는 이순자. 그게 뭐 한 번도 우리가 뭐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죠. 예, 이순자가 부동산 투기꾼 명단에 올라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잖아.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시 1990년도 한 5, 6년까지도 이렇게 부동산 투기꾼 명단을 국세청에서 공개하는 사례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순자 같이 큰 손은 어떻게 보면 다 빠져나가고 그 밑에 중간치쯤 되는 중치쯤 되는 애들이 대거 걸려듭니다. 자, 근데 그 중치급 투기꾼의 최은순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투기꾼 명단은요 180명 정도가 됩니다. 그 180명 중에 최은순이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더군요. 당시 44살이었고요. 뭐 어디 성북구 장이동에 살았다고 하죠. 성북구 장이동에 잠시 주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도대체 어디에 땅 투기를 했느냐? 예, 충남 당진에 땅 투기를 했던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땅 투기한 넓이가 축구장 몇 개가 들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최은순 철도, 김건희 고속도로에 이어서 최은순 고속철도가 놓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당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진 땅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대단합니다. 그죠? 예, 여튼 최은순의 이 땅 투기 경력이 보도되는 날, 예, 김건희의 뇌물수수가 또 공개가 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래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 목사라는 분, 진보 진영 쪽에 가까운 통일운동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경기도 양평 출신이래요. 어릴 적에는 집안끼리 서로 왕래도 좀 많았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화로 해가지고 김건희한테 접근을 좀 했나 봐요. 접근을 해서 선물을 많이 준 모양입니다. 작년 4월, 6월, 10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합니다. 첫 번째 선물한 것은 향수와 화장품 세트고요. 두 향수와 화장품은 이 가격을 합친 것은 170만 원이 넘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입한 디오르 향수 세트, 화장품 세트. 야, 근데 화장품 그렇게 비싼가요? 이게 100만 원이 넘는 화장품이 있긴 있군요. 놀랍습니다. 글쎄, 저는 가장 비싼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국내 브랜드는 설화순가 그게 제일 비싼 거 아닌가? 그죠? 근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3, 40에 60만 원 이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예, 100만 원대가 넘는 화장품 세트. 예, 저는 듣기로 처음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겁을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명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두어 달 뒤에, 예, 이번에는 디오르 명품 백을 선물을 하죠. 약 3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와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면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보도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보도가 될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쏟아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예,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일주일 내내,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방송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봐주시면은, 예, 꽤 그럴싸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푸푸님, 설화수 아시네요? 예.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선물은 그냥 보통 우리가 사입고 다니는 한 중저가 제품에 오신 모양이에요. 5만 원짜리 후드, 그다음에 얼마 가지 않는 스카프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줬더니
예, 그거는 만나주질 않더라. 뭐 양주 선물을 했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양주 선물을 했더니 답도 안 오더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는데 답이 안 오더라. 명품을 줄 때는 곧바로 받았다고 답도 오고 실제로 만나서 면담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명품 아닌 거 조금 중저가 제품을 선물하니까 받기는 받는데 만나자는 얘기에는 응하지 않더라.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떨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읽고 씹는다 그러죠. 읽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카톡을 보기는 보는데 답을 하지 않는 읽씹 정도가 벌어지더라고 합니다. 김건희의 명품 사랑은 사실 유명하지요. 예. 외국 나가서 명품 쇼핑을 하다가 그 현지 언론에 딱 걸린 사례도 있고요. 또 명품 가방이나 명품 이런 장신구를 하고 나와서 논란거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참고는 더럽죠.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10만 원짜리 브로치를 가지고 그렇게 생시비를 걸더니 샤넬이 제공한 옷을 한번 입고 다시 되돌려줬는데 그리고 샤넬은 그거를 우리나라에 기증을 했죠. 한글로 디자인된, 그래서 한글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은 것이었고 받은 것이 아니라 되돌려줬는데 자, 그걸 가지고는 뭐 사치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신평 교수인가는 그 경북대 법전원 교수, 그놈은 진짜 더러운 놈이에요. 인간이 아닌 것 같아. 그자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사치한다고 그렇게 허위 주장을 폈습니다. 근데 김건희의 사치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 하지 않죠? 그 입을 찢어버려야 되나요? 그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되나요? 자, 여하튼 오늘 이 장인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분명히 범법을 저지른 게 확실합니다. 공무원 부인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 선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1회 최대 100만 원, 1년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합산을 해보면 이미 300만 원은 훌쩍 넘어가죠. 백 하나가 300만 원이라며. 김영란법 위반이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작년에 받았으니까 늦어도 작년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죠. 이거는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자, 이거를 윤석열이 제때 또 본인이 또 신고를 해야 돼. 본인이 또 신고 안 하면 그것도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덕분에 김건희 덕분에 윤석열 또 탄핵 사유를 하나 추가했네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최재영 목사라고 하시는 분, 김건희한테 명품을 갖다 주고 김건희하고 면담을 했다고 하는 그 최재영 목사. 그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 면담을 2차례 하기는 했대잖아요. 2차례 면담을 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 내용 오늘 보도가 전혀 안 됐죠. 그 내용도 보도가 될 겁니다. 자, 저는요,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최은순의 이 주변에 대한 취재를 좀 더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취재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은순의 과거 부동산 투기 경력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에 대한 취재를 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고미용님, 죗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스님께서는 정말 좋은 말씀 하셨어요. 탄핵 마일리지 쌓지 말고 쓰자. 예, 민주당 이제 탄핵 마일리지 쌓지 말고 써야 합니다. 꼭 써야 합니다.
한동훈에 대한 탄핵 역시도요, 꼭 해야 합니다. 오늘 황운하 의원이 이 북콘서트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한동훈 탄핵 빨리 진행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불을 당겼습니다. 조만간 있을 내일 모레군요. 10월 30일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 차례는 한동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볼 때 김진표 국회의장하고요, 국힘당이 이번에도 또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열흘 정도 뒤로 미루려고 들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런다면 이번에는 올해 잘 됐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에 한동훈 탄핵을 같이 실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이 마지막까지 저렇게 깽판을 부릴 수 있는 게 내년 1월 10일까지다. 그때까지 한동훈은 자신의 몸값, 그다음에 자신에게 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을 할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회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끌더라도 한동훈 탄핵이 미뤄지는 거는 무산되는 건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부디 제발 그렇게 해서 12월 중에 한동훈 탄핵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강군님께서는 한동훈 긴급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셨네요. 소정님께서는 한동훈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가결파 의원들은 우리 당원이 지치길 바랄 겁니다. 우리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줍시다 라고 하셨고요. 한동훈 탄핵 요청은 12월 4일이라고 하시네요. 탄핵 요청 시한이. 예, 여러분 함께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장비가 에러가 나고 있어요. 예, 장비를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면은 진짜 뻑 날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재판 관련 소식까지 몰아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지만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강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들은 내일 함께 여러분들한테 합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5,000명 넘었는데요. 좋아요 숫자가 2,300개 밖에 안 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혹시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끝났죠? 내일은 좀 더 풍부하고 많은 소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